무리뉴 2년 차라는 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일 만큼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2년차 때 성공을 거두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축구 철학, 방식을 바꾸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였죠. 1년차 때. 과연 어떤 선수가 자기 요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지, 내보낼 선수는 누군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금 맨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팬들이 좀 인내심이 더 필요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료 보고서를 자기가 쭉 축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1년 정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팀에 자기가 원하는 효율적 운영 방안이 도출된다. 그러면 이제 2년 차 때 어느 정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스타일대로 가면 2년 차가 돼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도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얘기를 했던 것도 조금 지금 시대에 좀 약간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. 이게 지금 감독의 흐름, 이 철학에 따라갈 수 있어야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시점을 아마 찾고 있을 겁니다. 무리뉴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. 장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그 해외 평론가 예를 들어 뭐 조너던 윌슨 같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평론가들이 몇 년 전부터 즐겨 쓰는 이제 축구 유형의 분류법 중에 하나에 프로액티브 풋볼과 리액티브 풋볼이라는 게 있어요. 프로액티브라는 거는 자신이 뭔가 주도를 하는 그런 주도형 축구를 얘기하는 거고, 리액티브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, 리액션이 이제 반응 아닙니까? 무링요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 분류법에서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리액티브형의 기본적인 축구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뭔가 적절히 반응을 하겠다. 이러한 축구인데 첼시 초창기에 아까 제가 2000년대 초중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저는 무링요 감독에게도 프로액티브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주도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은 다 주도고 반응형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비적으로 좀 내려앉아 있으면 반응이냐, 저는 그렇게 이거는 딱 잘라지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질 않아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일단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주도형에 속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수비적인 전술이라 하더라도 이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 안에 상대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상대를 요리하겠다는 거거든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시메오네 감독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링요 감독도 뭐 수비를 좀 중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첼시 때는 자신의 색깔 자체가 기본적으로 뚜렷한 팀이었고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안으로 상대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버리는, 어떤 의미에서는 수비를 좀 중시한다 치더라도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좀 주도를 하는 인상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. 예전에 무링요 호에는. 그런데 요즘의 무링요 감독의 축구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색깔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전혀 주도적인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분류법에서 완전히 이제는 반응형 일방적인 축구가 됐다.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신하영 씨의 그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이 완전히 주도형이었고 무링요는 반응해서 버티는데 그쳤습니다.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더라도 전술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보다 한 수 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것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수비로 좀 내려앉아 있고 점유를 내준다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주도를 못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시메오네라든가 콘테 같은 감독은 수비를 중시하더라도 뭔가 전술적으로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과르디올라라든가 호르헤 산파울리라든가 위르겐 클롭이라든가 이런 또 유형들은 당연히 딱 봐도 주도형이죠. 근데 이제 무링요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반응밖에 못하고 있는데, 문제는 이 상대 공격해 들어오는 다른 팀들이 장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공격해 들어오는 팀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반응하기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, 지금은. 나쁘게 네. 표현하면은 끌려다닌다는 맞습니다.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변화가 됐냐면 중위권, 특히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는 강팀들이 그냥 압박을 해서 부셔버리니까 요즘엔 탈압박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.
그러니까 지금은 중하위권 팀들도 첼시가 압박을 안 한 게 아닙니다. 첼시 시절 첼시가 아니고 무리뉴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 첼시 계속 좀 시절에도 헷갈리시죠? 그렇고 네. 첼시 말기. 예. 네, 압박을 안 한 게 아니에요. 말기에도 압박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하위권 팀들이 그걸 다 풀어내요. 예전 같지가 않아요. 옛날엔 당황해서 센터백들이 압박하면 내려서 있다가 그냥 뻥뻥 찰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 첼시가 다시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리듬대로 플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일단 탈압박들이 잘 됩니다. 상대 팀들이.